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나투스에서 지금 입시 컨설팅하고 입문 논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정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안내를 드릴 부분은 학습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상주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어떤 옵션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나갈 건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학원 생활을, 재수 생활을 하다 보면은 1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고민과 여러 가지 상담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학원을 다니면서도 물론 충분히 해소한다고 생각하지만 별도로 유료로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어떤 그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컨설팅 노하우와 여기서 아이들을 관리해왔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아이들을 1대1로 상담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입시 전략과 학습 전략 부분을 모두 다 충족할 수 있게끔 관리가 들어갈 건데, 첫 번째로 보시면 입시 전략 측면에서는 전년도에 일단 수능 응시했던 결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본인이 어떤 입시 결과를 왜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망쳤으니까 새로운 시작, 이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그 부분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막연히 리셋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또다시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목표하고 있는 대학이나 학과의 설정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입시 전략을 잘못 세웠던 게 있는 건지를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6월, 9월 평가원 시험일 거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한 성적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9월에 수시 원서를 접수하게 될 거고, 또 6월, 9월 평가원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11월에 수능 원서 수능을 치르고 정시 접수까지 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수시나 정시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수립한다든지, 목표 대학과 학과가 충분히 합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컨설팅의 개념처럼 똑같이 진단을 해드릴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시와 정시 지원에 대해서까지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주로 담임 선생님과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베스트 플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이드가 들어갈 거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전략인데, 첫 번째로 3월,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을 치르는 게 아무래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많이 가고 또 본인의 멘탈을 가장 흔드는 시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지금 각 선생님들과도 본인의 어떤 학습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상담을 하겠지만, 저는 전과목에 대한 시험지를 직접 들고 와서 국영수탐 과목별 시험지에서 몇 번 문항에서 왜 틀렸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적인 요약을 좀 해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언제 어떤 학습 로드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세우고 있는 전략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에게 가장 먼저 전달이 되겠지만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부모님들께도 같이 상담한 내용이 공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약에 부모님께서 고민이 되시거나 혹은 이 아이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요청이 있을 때는 그것도 참고해서 사전에 상담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게 될 역할이 쉽게 말하면 학습 코디네이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학원들하고 가장 차별화된 전략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 보통은 담임 선생님이 학습 코디의 역할을 같이 하시거나 혹은 담임 선생님만 계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아이의 어떤 특징을 다각도로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담임 선생님도 단독으로 계시고 학습 코디네이터도 같이 공존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앞에서 3월,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 분석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이사이에 상담이 없는 게 아니라 매달 한 번씩은 상담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성적의 변화라든지 본인의 심리적인 특징이라든지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진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 그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내 학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판단이 안 돼요. 지금 좀 약간은 슬럼프가 온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어떤 식으로 과제의 어떤 과부하를 정리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리한다든지 순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 지도 면에서 일단 학부모님하고 학생이 있을 거고, 또 저희는 담임 선생님과 학습 코디네이터가 같이 협력적으로 이제 어떤 이 일련의 관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일매일 생활 지도라든지 플래너에 대한 관리, 아이들의 어떤 개별적인 상담, 또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변화를 추적해 주신다든지, 뭐 질의응답이나 고민 상담, 그리고 수시, 정시 지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함께 해주실 건데, 이제 제가 할 역할은 추가적으로 전년도 수시와 정시 입시 결과를 취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로 이제 학생부 전형을 지원을 했다면 그것도 같이 취합을 할 거고, 만약에 재도전을 할 경우에는 왜 작년엔 떨어졌는지, 올해는 어딜 지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해 나갈 겁니다. 수능 성적표도 같이 마찬가지로 취합을 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수시 준비 방향 가이드를 드릴 거고, 세 번째가 교과목별 약점을 파악해서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네 번째 이제 학원에서 가장 이제 꾸준히 관리해 나갈 부분 중에 하나가 플래너일 텐데, 플래너를 작성해야 돼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걸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거나 작성을 하다 보면은 흐지부지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게 끝까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학습에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이드해 나가면서 서로 이제 역할을 조력하면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입시 지도를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아직은 수시가 올해 입시 결과 같은 경우는 계속 추가 합격이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조금은 덜 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제 제가 현재까지 진행했던 인문 논술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교과, 그래서 수시 전반에 대한 진학 실적을 간단하게 이제 세워둔 거고요. 그래서 매년 저도 이제 코나투스의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실적을 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샘플을 한번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 태도나 과목별 공부 계획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면 과목별로 공부 시간이 어떻게 지금 균형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문제의 원인이 뭔지, 생활 태도에 있어서 고민이 있는지, 혹은 개별적으로 이제 뭐 질병이나 본인의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선행반 과정에서 어떤 본인이 이제 주력하고자 하는 공부가 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강도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혹은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고민을 듣고 거기에 맞는 이제 노하우들을 하나씩 풀어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플래너 관리, 학습 계획표 점검인데,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플래너를 주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서처럼 아이들마다 플래너를 작성하는 스타일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게 효율적인 경우도 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쓰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플래너 작성 방법을 제시할 거고, 혹은 자기주도 학습에 어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수업 시간 이외에 어떤 많은 자습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상담을 하면서 자습 시간의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까지도 같이 계획을 세워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분석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이제 월별로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면 아이들은 본인의 점수를 그때그때 순간적으로만 잘 봤다, 못 봤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고 성적표를 당연히 본인이 계속 누적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정신없이 잃어버리고 저 성적 어디 있는지 찾아주세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제가 데이터베이스로 누적을 해가면서 원점수 혹은 등급의 변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혹은 과목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풀이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기록을 해 나가면서 성적이 떨어졌을 때, 올라갔을 때 그 효과가 혹은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찾아 나갈 수 있게 작성을 해 나갈 거고 이 부분을 이제 부모님들께도 같이 공유를 드리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지원 전략 수립은 실질적으로 6월 평가원인 시험을 치르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내가 수시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제 보통 3월부터 미리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6월 이후부터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9월 달이 되면 정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수시 지원 뭐 관련 컨설팅을 받을래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초반에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순서대로 아이들에게 학생부를 거둘 거고 그래서 학생부 진단을 통해서 얘가 올해는 어디를 써야 하는지 혹은 수시를 쓰지 않는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지원 전략도 같이 잡아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컨설팅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학습 관리 코디네이팅도 하겠지만 인문 논술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문 논술을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논술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의고사를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논술 모의고사를 치르게 될 거고 그러면 시험 성적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즉 모의고사 성적과 이제 실제로 평가원 성적표와 논술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 따라서 어떻게 수시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거고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1차 또는 2차까지 상담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원을 하고 났을 때는 수능 전후에 있는 이제 논술 시험에 대비를 해서 파이널 수업이 들어가게 될 거고 수업은 이제 정규 수업과 특강 수업으로 나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이론 위주의 수업이 들어가고 이제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첨삭과 실전 쓰기 위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랬을 때 개별 첨삭과 그리고 각각의 어떤 기출에 대한 해설 자료는 모두 필기된 자료를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복습할 수 있도록 또 보조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정시는 이제 1년 동안 아이들을 지켜봐 오셨던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큰 틀에서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나면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결정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담 신청서라는 양식을 주면 거기에 본인이 먼저 이제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부모님과 상의해서 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거고 그걸 바탕으로 1차, 2차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의 모의 지원이 바뀔 때마다 사실 이제 정시는 여러 가지 이제 흔들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변화를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가장 합격할 수 있는 최적의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년간 진행될 학습 코디네이팅에 대한 관리 부분이고 이 외에 추가적으로 고민이 되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따가 저에게 따로 와서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학을 담당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담임 관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을 드릴 윤형권입니다. 제가 올해는 이과 일반 담임이었고요. 아까 요 화면 나오기 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533, 352인 학생이 12등급 올라가서 111, 3일 맞았다. 요거 혹시 보셨나요? 그 학생이 이제 저희 반 학생이었고요. 그 친구가 1월 2일부터 시작하는 프리 정규반부터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이제 성적이 그만큼 향상이 돼서 올해는 정시로 건대 수의회, 그다음에 서울대 중화기권학과, 그다음에 이제 약대 이렇게 세 개를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친구를 제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담임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중 첫 번째가 학습 관리입니다. 좀 전에 이제 발표하셨던 학습 코디네이터 선생님도 관리를 해주시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자기 반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플래너를 매일매일 걷어서 확인을 해요. 플래너를 잘 작성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플래너를 확인을 함으로써 이 친구가 어저께 어떤 공부를 어떤 몇 시간 동안 어떤 밸런스로 공부를 했는지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마다 약점은 다 다르거든요. 어떤 학생은 뭐 수학이 약한 친구도 있고 어떤 학생은 국어가 약한 친구도 있고 근데 약한 과목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잘하는 과목은 좀 적게 밸런스를 줄여야 되는데 나는 수학이 즐거워, 수학이 되게 좋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애들은 수학만 또 올인을 해요. 특히 이과 학생들. 문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학이 싫으니까 국어에 막 올인을 합니다. 그러면 성적은 안 올라요. 특정 과목은 올라가겠지만 나머지 과목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그거를 제어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담임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혹은 한 달간 각 과목별 밸런스를 지정을 해줘요. 학생들별로. 너는 이 과목이 약하니까 일주일에 요만큼의 밸런스를 투자해서 공부하자.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성적이 오르면 밸런스를 다시 조정해요. 아, 이제 올라갔으니까 얘는 좀 줄이고 이 과목에 좀 더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주고 잡아주는 역할. 그게 담임 선생님이 1차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관리. 아무래도 학생들이 일정하게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어느 날은 공부가 잘 되니까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어느 날은 좀 공부 책이 좀 손에 안 잡혀 뭐 11시에 자기도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러면 다음날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차라리 일찍 자면 상관이 없는데 뭐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해서 다음날 7시 40분까지 학원에 오면 졸 수밖에 없어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제어해줘요. 담임 선생님들이 학과 선생님으로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오늘은 얘가 좀 좋네? 오늘은 얘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네? 그러면 그거를 각 반 담임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요. 얘 오늘 좀 졸아요. 얘 좀 피곤해 보여요. 그럼 담임 선생님들이 그런 정보를 얻고 자습할 때도 마찬가지로 학생 과장님이 매번 매 시간 돌면서 학생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졸거나 집중 못하거나 딴짓하는 친구들의 명단을 다 담임 선생님한테 공유를 해주세요. 그럼 담임 선생님은 그걸 받아서 이 친구가 요즘에 생활이 좀 무너졌구나.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불러다 상담을 하죠. 요즘 몇 시에 자니? 뭐 고민거리 있니? 뭐 걱정되는 거 있니?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있니? 이런 부분들을 밀착적으로 관리하면서 생활 관리를 해주는 역할. 그게 두 번째로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 관리인데 여기 나와 있는 성적, 이게 아까 그 대문에 우리 홈페이지 대문에 걸려 있는 학생의 성적 변화예요. 작년에 우리 학원은 1월 달에 올 때 들고 온 수능 성적표가 요 등급이었어요. 그리고 6월, 9월 수능에서 나왔던 성적인데 물론 이 사이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점수의 변동이 되게 커요. 파도를 탑니다,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멘탈이 되게 약한 친구예요. 멘탈이 굉장히 약한 친구였고, 시험 보기 전날은 맨날 교무실에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서 있어요. 자기 좀 봐달라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내일 시험인데 걱정돼요, 쌤.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그나마 이제 6월쯤 되니까 자기가 제일 고민이었던 국어 성적이 잘 나왔어요. 수학은 1등급을 찍었고요. 영어는 제가 너는 영어가 급한 게 아니야. 영어는 좀 나중에 하자 해서 영어는 죄송하지만 원장님한테 죄송하지만 큰 변화는 없어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는 영어도 뭐 한 85점, 88점까지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사설 모의고사에서. 탐구 같은 경우 이 친구가 요 과목을 더 잘했어요. 상대적으로. 요 과목이 더 안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6월 달에는 얘가 무너졌고 얘는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내가 잘하던 거는 30점 나와요. 못하던 건 만점 나와요. 그럼 이걸 좋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얘는 이거에 대해서 막 멘탈이 무너져요. 그럼 이제 또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수그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야, 앉아봐. 그럴 수 있어. 이거 별 중요한 거 아니야. 네가 오히려 기뻐해야 돼. 너의 약점이 나온 거잖아. 너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너 약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걸 기뻐하고 그것만 공략을 해서 메워주면 좋은 점수가 나올 거야. 다독입니다. 지금 막 다독여요.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에 또 만점을 받죠. 그래서 멘탈 관리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학생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해요. 뭐 학습을 배우고 지식을 쌓고 연습하고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본인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게끔 멘탈을 잡아주는 역할,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담임선생님들이 항상 학원에 상주하고 계시니까 학생들이 언제든지 와요. 담임선생님한테 와서. 그래서 상담하고 다독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멘탈을 잡아가요. 결국에는 수능에서 얘는 여전히 만점 받았고 얘는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이 나왔고요. 이제는 해피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멘탈 관리가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하는 가장 큰 역할, 세 번째 역할입니다.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들이 1년간 여러분들 관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코나투스에 오면 아무래도 이러한 밀착 관리 그리고 각 학과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담긴 강의를 듣고 아마 좋은 성적 향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코나투스에 맡겨주시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